월급만으로 한계를 느껴서 자영업을 꿈꾸시는 분들 이번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분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영업자셨는데 몇 개월 만에 매장 수익을 훌쩍 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를 앉아서 손가락 하나 딸까 하고 만들어내신 우리 조명진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에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매출 좀 어떻게 나고 계세요? 최근 한 달 기준 월 매출 약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순수익은? 지금 8에서 10%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중요한 게 매출은 어느 정도 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6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자, 그러면 명진님은 브랜드 딱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제가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가지고 1인으로 하는 디저트 카페를 했었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안 팔리면은 전량 폐기해야 되는. 장사는 좀 잘 되셨어요? 잘 됐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되셨었어요? 잘 됐을 때는 매출로는 한 3천만 원? 그러면은 그때 수익은? 되게 원가율이 높아가지고 10% 남았었어요. 네. 야, 근데 막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막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잘 나올 때가 한 수익 기준으로 한 3, 400만 원. 네네. 못 나올 때는요? 못 나올 때는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때도 있었죠. 생활비 하면은 적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햇반에 김이랑 김치랑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제가 들었는데 직접 창업 경험을 하신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와닿네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되게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를 꿈꾼단 말이에요. 특히나 한 40, 50대 분들이 월급 생활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자영업을 막 알아보시잖아요. 뭐 은퇴하고 뭐 할까 이렇게 하시다가 제일 많이 알아보시는 게 카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꿈꾸는 이런 카페 창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브랜드 위탁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어요? 가장 크리티컬 했던 부분이 하루에 그냥 10시간 넘게도 일했거든요. 하루에? 네. 와... 그렇게 주 7일을 일을 하니까 허리가 망가지더라고요. 무거운 거 계속 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에 눈을 딱 떴는데 아예 몸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데서 일하고 싶고 겨울에 따뜻한 데서 일하고 싶고 그리고 몸을 좀 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브랜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카페 자영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마케팅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저희 가게 쪽으로 끌어올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 만들지만 그거를 다 버려야 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뭐 고정비도 되게 많을 거고 매출이라는 것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셨겠어요? 네, 사실 제가 했던 매장이 해수욕장 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잘 나오는데 겨울에는 되게 한산한 그런 특징을 그러면 그에 반해서 브랜드 위탁을 시작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나요?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매출 자체가 꾸준하게 나오고 제가 자면서도 팔린다는 거였어요. 네. 그 점이 가장 만족하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이미 있는 물건을 재고 없이 팔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진짜 딸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브랜드 위탁을 처음에 어떻게 알고 수강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유튜브를 보기도 했고요. 원래는 제가 컴맹이었어서 온라인 일이 되게 어려웠는데 브랜드 위탁은 광고도 필요 없고 재고도 없고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가장 좋게 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강생분들 후기를 보고 어떤 분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강의비가 얼마더라? 이런
문구를 보고 바로 아. 저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강의비에 비해서 내가 네. 월 매출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바로 회수가 된다. 네. 요거죠. 네. 사실은 월 매출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면 보수적으로 마진율을 잡아도 300만 원 수익이 바로 나잖아요. 네네. 그게 보통은 한두 달 안에는 다 나기 때문에 강의비야 뭐 바로바로 회수가 되는 편이죠. 그렇죠. 저도 실제로 한두 달 안에 회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의심이 들진 않았어요?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크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에만 집중하면은 시작조차 못할 것 같고, 애초에 브랜드 위탁 자체가 온라인 사업 중에서 가장 허들이 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조차 그게 무서워서 피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역시 성과가 남다른 분들은 뭔가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 보통은 되게 뭐 신경 쓰고 막 뭐 돈도 안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 역시 이거는 뭐 내가 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기 마련인데 명진님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한번 해봐가지고 성과를 내보면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이미 성과를 잘 내고 계셨고요.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명진님, 근데 지금은 이제 막 5천, 6천 이렇게 막 매출이 많이 나는데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월 매출이 한 2, 300만 원 정도 났었단 말이죠. 왜 초반에는 좀 이렇게 매출이 잘 안 났었어요? 그 원인은 사실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아니면 화장품이라던가 올리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좋은 기회가 있는 카테고리들을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높아질 수 있는데, 그죠? 네네. 그래서 하기 쉬울 것만 같은 식품 카테고리. 경쟁자가 많은 쪽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많이 치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한 2, 300 왔을 때는 되게 좀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또 극복하고 갑자기 또 매출이 쫙 점프해가지고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저희 박홍중 강사님의 브랜드 위탁 강의를 듣게 되면은 모든 수강생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오프라인 스터디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자주 나와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지금 먹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를 듣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덕분에 나오지 않나. 저희가 이제 3일 수업 끝나고 나면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프라인 스터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자주 나오셔가지고 계속 트라이하고 거기서 저희가 또 그 새로운 노하우나 이런 것들 업데이트 되는 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업무에 적용시켰더니 매출이 이렇게 나왔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바로 이래서 수업만 하고 딱 끝이 아니라 계속 오프라인 스터디든 아니면 뭐 멘토링이든 케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케어를 안 하고 그냥 3일만 딱 하고 끝냈으면은 지금의 명진님이 탄생하지 않은 거죠. 그쵸. 아, 뿌듯합니다. 에이, 그래도 불과 몇 달 만에 매출이 거의 한 20배 가까이 뜬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달성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고 명진님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만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노하우요? 네. 제가 밀착 케어를 들었을 때 한 가지 적용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네. 아, 잠깐만, 이거 유료 강의 그거 내용이긴 한데.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적용한 방법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중에 핫딜방 같은 게 많은데 거기에서 최저가를 찾다 보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플랫폼에서 저만의 상품의 가격을 찾고 소싱을 해서 경쟁 없이. 경쟁 없이? 야, 원래 위탁한다고 하면은 뭐 경쟁에 치열하네 뭐 어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내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쳐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나만의 새로운 소싱처를 발견한 거죠. 네. 와, 이거 대박인데? 숨겨진 가격인 거죠. 숨겨진 가격. 네. 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매번 업데이트되는 오프라인 스터디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된 노하우들을 각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공유를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고성과자분들이 계속 나와서 본인의 노하우를 이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도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명진님이 그거를 허투루 듣지 않고 실제로 실천을 하셨고 경쟁이 없는 나만의 소싱처를 찾았다는 게 저는 되게 값진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몇 달 안 돼서 이제 약 6천만 원의 매출까지 오신 거네요. 자, 그래도 한 가지만 풀면은 좀 아쉬우니까 하나만 네. 더 풀어주세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요? 네. 아니, 나오신 김에. 아,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쿠팡에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쿠팡 사태도 있고 해서 박홍준 강사님께서 많이 강조해주신 다채널 전략을 예를 들면은 제가 일매출이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나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루 매출 600만 원이요? 네네. 그게 다 쿠팡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나온 매출이에요. 네. 상품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그것도 심지어 몇 개월 전에 올려놓은 상품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시기가 맞으면서 수요가 돌아오는 그 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확 몇십 개, 몇백 개가 들어온 거예요. 몇백 개? 네네. 다채널 전략이 처음에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채널에 뿌리다 보니까 근데 쿠팡만큼 예민하게 빠르게는 안 나오지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다채널 전략으로 간 상품이 되게 수명이 긴 것 같아요. 네. 다채널 판매 전략은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특정 플랫폼, 그러니까 쿠팡이나 네이버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쿠팡, 네이버,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등 되게 다양한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서 네. 상품을 한 방에 촥 뿌려줘서 판매를 하는, 결국엔 내 상품을 하나 올리더라도 다양한 마켓에 노출시켜서 판매를 극대화하는, 그거 아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채널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으신 분들 계시죠? 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품을 올렸을 때 특정 플랫폼 한두 곳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리스크가 너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쿠팡 사태가 막 일어났어. 제 매출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도 해놓고 지마켓, 옥션 이런 데다 다 내 상품을 깔아놨으면 쿠팡에서 안 사더라도 12번가 가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제가 매출을 지키면서도 훨씬 더 뛰어넘는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죠. 역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사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와, 근데 다채널 판매 전략이라고 하면 한 10개 정도 플랫폼에 내가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각각의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상품은 또 각자 다 한 번씩 하고 주문 수집도 각자 다 하고 이러면 되게 번거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채널 판매 전략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걱정이 저도 처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그 10개의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에 각각 들어가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한 번 상품 등록을 하면은 다 프로그램에서 뿌려주는 식으로 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님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 매출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월에 나온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제가 적게 일했던 거는 아니고 투잡을 하면서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5시간 그리고 8시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카페 일 끝나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성과가 잘 안 나왔을 때 그때 하루 종일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저에 대한 의심 같은 거 그게 올라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행동은 잘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을 스스로 깨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근데 그 두려움을 깰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주변에 수강생분들이 직접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죽지 않는구나. 이거를 딱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두려움이 깨졌던 것 같아요.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수강생분들이 매출이 잘 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왜 못하냐. 네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스터디를 만든 것도 네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서로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같이 공유를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게 저는 되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서 명진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혼자서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혼자 계속했다면 어디서 가장 좀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브랜드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보면은 걱정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가끔씩 브랜드 측에서 협박성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브랜드에서 전화도 많이 왔고요. 내가 뭐 판매했다는 뭐 증거를 가지고 있다. 고소를 해봐야겠다. 고소했다. 사실 저 혼자 했다면은 되게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러닝안엑스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법률적인 문제로 더 간다면은 저 혼자가 아니라 러닝안엑스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 있어서 그 덕분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런 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 자세하게 드리잖아요. 네. 그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만 딱 탑재를 하고 대처를 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예를 들면 법률적인 이슈가 있으면 우리가 자문을 해주겠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내용으로만 이제 정리가 되면 사실 법률적인 문제 크게 이슈가 없단 말이죠. 벌금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비용까지 저희 러닝안엑스에서 대준다. 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왜 이런 걸 했냐면 너무 답답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법률적인 시스템까지 구비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 강의 신청하실 때 딱 바로 신청하셨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망설이다가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저는 사실 좀 망설이다가 그렇죠. 망설이신 분들 많아요. 제가 컴맹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강의를 들음으로써 브랜드 위탁을 통해서 10% 정도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왜 망설이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성과를 내신 분들의 후기를 제가 보지 않았었거든요. 네. 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이걸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 이제 신청하게 됐다. 네, 이게 정말 되는구나 라고 딱 느꼈을 때 바로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예시가 되어주신 거네요? 네. 이야.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정말 지금 자영업으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진짜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명진님의 얘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한 진짜 월 매출 한 2, 300만 원 나고 하루에 막 한 2개의 주문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월 매출 막 6천만 원 가까이 나고 있는데 명진님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프라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아예 못 움직였고 그 정도의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셌었는데 지금은 앉아서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아까 바랬던 그 네. 생활. 네,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만족스럽고요. 어디에 가서든지 노트북 하나 챙기고 딱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거 낑낑대면서 안 옮겨도 되고 네네. 땀 뻘뻘 안 흘려도 되고 매장 비용도 발생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사실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명진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컴맹이잖아요. 엑셀 같은 것도 사실 자료로 나눠주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렇게 잘 모르던 저도 강의와 오프라인 스터디를 듣고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이 브랜드 위탁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지금 매출이 이제 많이 나고 있는데 다음 수익은 어떻게 목표로 잡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연도 안에 다들 원하시는 그 숫자 월 매출 1억을 꼭 넘겨보고 싶고요. 월 매출 네. 1억 네. 억대셀러. 네, 맞습니다. 억대 매출을 달성하면 명진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요?
일단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요. 브랜드 위탁을 지금까지 혼자 했잖아요. 좀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직원을 구해서 저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1억을 넘어서 2억, 3억 많은 선배님들이 내신 그런 숫자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멋집니다, 명재님. 진짜 원하시는 그 말씀하셨던 그 목표 꼭 달성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걸 이룬 다음에 또 여기 나오셔가지고 저희랑 또 한번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달성해서 여기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나오셔서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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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